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 6월 18일 날 봤던 지방공무원 9급 국어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작년 지방직 시험에 비교를 해서도 어려웠고요. 지난 4월에 본 국가직 시험에 비추어 봐서도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이 5문제입니다. 이 5문제의 기준은 시험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 만나보고 이제 그 특정 이제 말하면 공단기죠. 거기에서 나온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를 통계를 내보면 이런 문제가 주로 질문에 올라오고 어려웠던 듯 싶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른 문제는 이제 쉽게 맞췄어.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몇 문제를 더 틀리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봤더니 16번 이제 문답 분석을 해볼게요. 어법, 문법은 3문제, 문학, 고주문학, 현대문학 포함해서 4문제, 한자 문제가 3문제가 나왔죠. 한자 문제가 3문제, 그 다음에 지문, 독해 하는 문제가 10문제. 이 10문제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화법작문도 들어있고 다 이런 거 포함돼서 10문제라고 했는데, 이 문항 배열은 국가직 시험과 거의 똑같습니다. 문항 배열, 앞으로도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꼭 수능하고 달리 공무원 시험 문제는 특정 파트가 몇 문제 나온다 이런 건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문법이 확 늘 수도 있고 문학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더 늘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주로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절반 정도가 비문학, 나머지가 주 문학, 어휘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죠. 인터넷 같은 거 보고 타학원, 공단기 이를 보면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제가 시험이 끝나고 이제 기분이 좋았던 것은 10번 문제에서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과 점잖다 이야기입니다. 가난과 점잖다 이야기인데 이 두 어휘는 난리 났죠. 둘 중에 하나를 찍으면 항상 틀린 게 인생 아닌가? 그죠? 근데 다른 강사 책에는 대부분 없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 가난은 탈락 현상의 대표적인 단어로 항상 언급을 해왔던 단어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답은 결정해진 겁니다. 그 다음 12번이 어려웠던 것은 12번은 낯선 지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본 지문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겁을 먹은 겁니다. 그러나 낯선 지문일수록 문제는 쉽게 낼 수밖에 없다라는 제 말씀을 명심해 뒀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데 겁먹고 틀린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긴장하는 시험이니까요. 그 다음 16번 같은 경우는 변호사 한자 표기입니다. 정확하게 수업 시간에 해줬던 겁니다. 이게 대박이죠. 가난과 변호사. 그러니까 다른 인터넷만 수업을 했던 사람이나 이 학원이 다른 학원 수업 듣는 사람들은 이 두 단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나는 수업 시간에 해줬거든요. 변호사, 판사, 검사, 변호사, 도지사. 이 4개 단어 한자를 해줬거든요. 판사, 검사, 변호사, 도지사 해가지고 그 사자 한자 표기를 해줬기 때문에 해준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또 답이었습니다. 대박이죠. 한자 표기는 학생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단어를 왜? 지난번에 도지사 선거가 있었으니까 도지사 때 사자를 어떻게 쓴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어떻게 쓴다, 그 단어를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 단어가 그대로 나왔죠. 남들은 틀렸을 겁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해줘가지고 맞았다는 것은 거의 5점이 아니고 10점을 맞은 거죠. 남들은 틀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 2개 단어는, 이 2개 문제는 지문 독해입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추론 같은 거, 안 나온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추론 문제 같은 것들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근거리에서 추론을 해야 된다. 라는 비문학 특강 수업에서 연습했던 사람들은 쉽게 맞췄을 것이고 안 그랬으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만나본 학생들 일부러 학생들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안 만나고 있고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주 학원에 찾아와가지고 웃으면서 짐정리를 아꼈죠. 짐정리하러 오면서 학생들이 국어 잘 봤다고. 남들이 어려웠다 했는데 의외로 잘 본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일 때 고득점을 나와줬다는 소리 들으면 저도 뿌듯하고 여러분도 기분 좋고 그죠? 결론은 항상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 열심히가 구체적이죠. 종합반을 때 2번, 3번은 들어야 된다. 끝나면 심화 수업을 2번 이상은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학원에서 하루는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꾸준히 따라오면 고득점이 나온다. 그 프로그램이 정확해요. 그렇게만 따라주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시험 어렵게 나올수록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한테 한해서는. 그죠? 아무튼 뭐 학교 간 사람들은 이제 공직자 길로 돌아갈 것이고 만에 하나 잘못 봤다 하더라도 또 눈물 닦고 다시 와서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다. 구체적인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느 예절 나왔네요. 어느 예절이 가장 적절한 것?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가 아니고 있으시겠습니다. 회장님은 계시는 거고 회장님의 말씀은 간주 높임이죠. 있으시다죠. 그래서 있으시겠습니다를 써야 되겠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신우에게 고모. 이건 여러 차례 있죠. 문제풀이 할 때도 있고요. 고모라고 부를 수는 없죠. 자, 신우이니까 남편의 누나일 수도 있고 남편의 여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누나였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형님. 남편의 여동생이면 아가씨 또는 아기씨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고모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아마 고모라고 불렀던 것이 내가 낳은 아이들 입장에서 불렀을 건데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뭐가 똑같냐면 남편한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고 지도 아빠라고 부르고 안 되죠. 그렇죠? 3번입니다. 처음 소개하는 거야. 처음 소개하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박희정입니다. 당연히 맞죠. 만약에 처음 뵀는데 박희정입니다. 인사도 않고 바로 그럼 좀 싸가지가 없죠. 인사하고 있으니까 맞죠.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가리키면 이쪽은 제 부인입니다. 부인은 아내의 높임말이야. 남의 아내를 높여서 부인이라고 그래요. 남의 아내를 높여서. 제 부인입니다. 아니죠. 가장 좋은 건 뭐야?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가장 좋아요. 그게 안 되면 제 집사람입니다. 요즘은 집사람은 틀린 건 아닌데 집에만 있는 사람은 의혹이 있어서 별로 좋지는 않죠. 아내입니다가 제일 좋고 집사람입니다. 가능합니다. 제 처입니다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처라는 단어는요. 심화때 이야기를 했지만 처라는 단어 함부로 사용하지 않죠. 다른 사람한테 제 처입니다 할 수 있는데 처는 한자입니다. 아내 높임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모한테 제 처가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부모한테는. 부모한테는 며느리잖아. 그래서 그때는 제 아내가 또는 어머니, 아이가 한습이면 한습이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부인은 아내의 높임말이니까 남의 아내를 높여서 부인이라고 하니까 틀렸죠. 제 아내입니다가 맞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해설집을 급하게 나와줬죠. 그러니까 해설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설명 위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막 적고 설명 못 들을까 봐 이렇게 해설집을 급하게 좀 나와줬으니까. 해설집이 오타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해설을 하다 보니까. 2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입니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재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 지명입니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겨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그 다음 보세요. 길은 지금 긴 사늘에 걸려있다. 여기서부터는 책에 있던 거죠. 묘사를 읽던 거죠.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혀 들리면 묘사죠. 밤에 달밤이 비칠 때 산길, 농촌의 산길을 배경으로 그림 그듯이 보여주고 있죠. 묘사입니다. 묘사. 2번 설명에 들려면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뭐라는 것을 정의나 예시나 비교, 대적, 분류 분석을 통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정보 전달이 아니죠.
정보 전달이 아니고 그냥 모습을 그냥 그림으로 보여줬죠. 유추는 뭐예요, 유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 너무 낯설고 추상적이야. 그래서 익숙히 알고 있는 구체적이고 낯익은 대상에 빗대는 거죠. 유추죠. 그게. 분석은 뭐야? 설명하고 대상을 쪼갠 거지, 쪼갠 거. 구성 요소로 쪼개는 거. 이게 분석이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내용 이해 문제입니다. 이거는 1, 2, 3, 4를 먼저 읽어봐야죠. 근데 이거는 맞냐 틀리냐가 확실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읽어볼게요. 연출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몇 번이냐면 2번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즉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있는 창작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창작적으로 도용당했는지 지금 저작권 침해를 당했는지 이거를 주장하려면 쉽지 않다 그랬죠. 몇 번이야? 2번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연출자가 주관적으로 창작성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일지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이미 공연예술 무대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기법일 수 있고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 요소와 보호 가능한 요소인 표현이 얽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를 보자. 그의 명작 중에 선대에 있었던 작품이 의하지 않고 탄생한 작품이 있는가? 대부분의 연출가는 선행예술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창작에 임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따라서 무대 연출 작업 중에서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서 배타적인 권한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일이고 그 다음 보세요.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을 보시면 독보적인 무대 연출의 쭉 뒤에 후발 창작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틀린 말이죠. 그래서 3번이 적절치 못합니다. 마지막 맨 마지막 문장은 몇 번 문장이야? 4번에 나온 겁니다. 이 문제는 좀 쉬웠어요. 그냥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찾기만 하면 됐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고쳐 쓰기인데요. 의외로 이런 것도 잘 맞췄더라고. 파놉티콘 처음 들어봤죠? 이거는 원형 평면의 중심에 감시탑을 어떤 감시탑이 이렇게 있어. 감시탑을 설치해 놓고 주변으로 삥 둘러서 제수들의 방이 쭉 뭐가 있어? 제수들의 방이 쭉 배치된 감 시스템이야. 그러면 가운데서 제수들을 본다? 가운데서 이렇게 감시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감시탑의 내부는 어둡게, 여기는 굉장히 어둡다는 겁니다. 시커먼 어두워. 반면 제수들의 방은 밝아. 다 제수들의 방은 밝아. 감시탑은 어둡고. 그러면 교도관은 죄수를 볼 수가 있어. 여기는 밝으니까. 근데 죄수는 교도관을 바라볼 수가 없어. 캄캄하니까. 심지어 사람이 있는 점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죄수가 잘못했을 때 교도관은 잘 보이는 곳에서 처벌을 가해요. 잘 보이는 곳에서 처벌을 가해요. 그렇게 수차례 처벌이 있게 되면 남들이 처벌 당한 걸 봤지. 죄수들은 실제로 교도관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언제 처벌을 받을지를 없을 때조차도 고친다고. 맞아 안 맞아? 당연히 없을 때조차도 언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스스로 감시하게 되겠죠. 맞죠? 이런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 말해. 권력자는 누구를 말해? 제수를 말해? 교도관을 말해? 교도관이죠. 그렇죠. 이런 교도관에 의해서 정보 독점 아래 다수가 통제돼. 맞지? 근데 니은 소수로 통제돼? 아니지. 소수의 교도관이 다수의 질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통제되니까 소수로 고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답이 2번이죠. 마지막으로 볼까요? 현대 사회는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동시에 감시. 현대는 다수가 소수를 감시한다. 다수가 소수 권력자를 감시한다. 그걸 뭐라 그래? 시놉티콘. 아, 다수가 소수를 감시해? 현대사회는? 이해된가? 많은 시민들이 시장이나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감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나? 시놉티콘의 가장 큰 귀한 것은 뭐야? 인터넷 통신. 아,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으로 그 새끼 뭐하고 다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동시성이다? 이걸 3번 지금 익명성을 고친다? 알 수가 없죠. 뒤에를 봐야지.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신변 노출 없이지. 내 신변 노출 없이 보니까 동시성이야? 지금 익명성을 고쳐야 맞지. 신변 노출 안 했으니까 익명성이죠. 그리고 그 다음 봐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유롭게. 정보화시대가 오가면서 언론과 통신이 발달했고 특정인이 정보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누구나가 정보를 수용한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게 답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문학이 나왔습니다. 처음 들어봤던 시. 이런 것들은 쉽다 어렵다? 오히려 쉽다. 겉만 안 보면. 배웠던 걸 기준으로. 기억 보세요. 산새도 오르면서 산새도 운다는 겁니다. 산새도 울어. 산꽁도 울었대요. 산새도 울었어. 그럼 누구도 울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울었고 산새도 울었어. 그러면 내 기분도 어쩐지는 뒤를 읽어봐야 되겠지. 뒤를 안 봐도 산새도 울었으니까 나도 울었겠지. 안 봐도. 아니면 산새는 운다. 그러면 대조가 될 수도 있죠. 산새도 울었어. 여기까지만 봐봐. 1번 기억하는 화자체적 상반대. 화자체적 상반되면 나는 즐거운데 산새는 울고 있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산새도 오르나무 위에서 운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어쩐가 볼까요? 산새는 왜 우노? 심해상골 0이 고개입니다. 고개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산새는 고개 넘어가려고 울어.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됐습니다. 눈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루길. 내가 하루 가야 될 길은 몇 년? 7, 80리길을 가야 된대. 나는 오늘도 하루길이 7, 80리길을 가야 돼. 하루길이. 니은 보세요. 화자에게 되면 방랑길. 아, 하루에 가야 될 길이지. 방랑길 맞아 안 맞아? 유랑길, 방랑길 다 맞는 말이죠. 돌아서서 60리는 가게. 아, 돌아서서 60리는 가게 돼? 가야 할 길은 7, 80리고 돌아서서 집 쪽으로 가는 길은 60리야. 너 가기도 했대. 돌아서서. 그럼 어디로? 집으로 다시 가기도 했어. 아, 그 말은 가고 싶은 건 아니었네. 집에 가기도 했지. 돌아서 60리 돌아가기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떠나온 집이 그리워서 방랑하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지 이 말이죠. 아, 그러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방랑을 하는데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군.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 없어? 내적 갈등이 있죠. 가기는 가야 되겠고 집에도 가고 싶고. 슬퍼 안 슬퍼? 슬프니까 산새도 우는 거죠. 그러면 산새의 감정과 내 감정은 똑같네? 그럼 기억의 산새 이걸 뭐라 그래요? 감정이입. 기억은 감정이입이네요. 불기 다시 불기 한자 썼죠? 불기 돌아가지 않는다. 불기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불기 돌아가지 않는다. 또는 돌아갈 수 없다. 산수갑산에 다시 불기. 산수갑산에 돌아가지 못한다. 그럼 산수갑산이 이 시 화자의 고향인 거죠. 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 내 고향은 산수갑산에 못 들어가. 사나이 속이라 이지련만 15년 정부도 못 잊겠네. 사나이여서 그냥 잊고 떠나고 싶은데 15년간의 메리트 정을 어떻게 잊냐? 차마 못 잊는다는 겁니다. 갈등 엄청 심하죠. 산에는 오는 들에는 녹는 늘. 산새도 오르나무 위에서 울어. 그러니까 리을 슬퍼 안 슬퍼? 슬프죠. 디귿 불기? 불기는 뭐야? 돌아가지 못한다.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그 말이죠. 다시 못 돌아가. 디귿 시초가지 이국적이다 말이야. 이국적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이야. 이거 외국 돌아가지 못하는 게 외국 지향이냐? 아니죠. 완전 쓸데없는 말 나온 겁니다. 이국이라는 것은 외국이라는 뜻이야.
미국 지향은 뭐야? 외국으로 가고 싶은 거야. 또는 새로운 세상, 미지 세상 가고 싶은 거야. 그게 이국적이죠. 아니잖아. 틀렸고요. 그래서 위에서 울어. 슬퍼 안 슬퍼? 슬프지. 슬프잖아. 리얼은 위에서 운다는 것은 시초가지 분노야? 이거 너무 오바지. 분노는 아니고 슬픈 거지. 슬픔 좀 요시가 말로 비애. 슬픔이지 분노는 무슨 분노냐.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황석이는 산포 가는 길은 또 나올 것 같다 해서 여러 번 했던 거죠. 이런 걸 줄거리 볼 필요가 없죠. 세 번째 줄. 또 하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뜬에게 있어 청산해야지. 1번 정씨는 백화를 함께 살아보지 않을래?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영다른 심으로 계속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봤어. 백화는 뭔가 수군대본 두 사내, 영달하고 정씨 두 사내를 불안한 듯 지켜보고 있어. 나 데리고 갈까, 데리고 갈까. 불안한 듯이. 몇 번이야? 2번이죠. 그때 영달이가 데리고 간다 그래? 막 안 한다 그래? 안 한다. 뭐라 그래?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이 능력은 뭘까? 경제적 능력. 또 다른 노동자 주제에 무슨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죠. 그럼 저 여자 데리고 갈 수 있어 없어? 못 데리고 가는 거야. 좋아해 안 해? 좋아는 하지만 능력이 있어야죠. 3번 영단은 백화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나가자. 아니죠. 호감은 있어요. 왜? 빵도 사줬거든. 뒤에 봐봐. 삼립빵 2개가 찐달까지 사줬잖아. 표도 사주고. 싫어하는 사람이면 왜 표 사주고 빵도 사줬겠어? 좋아하니까 사줬지.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없으면 보니까 다 몇 번이야? 3번. 맨 마지막. 내 이름은 백화가, 밑에 두 번째죠.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점점점, 이 점네요. 안물이잖아. 이 백화 여자가, 잠깐만요. 아, 다시는 못 봐, 이제. 제 이름 백화가 아니고요. 본명이 있는데, 이 점네요. 그랬습니다. 이 점네요. 우리 공고 이름이거든. 이 점네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점네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뭔 말일까? 빵도 사주고 표도 사줬지. 앞으로 다시 못 볼 것 같지. 돌아오면서 싫은데 본명은 가식적이 아니면 본심을 드러내고 있어. 본심. 가식을 얻은 거지. 상대방에 대한 뭐 거부감이야, 호의 표시야. 호의 표시잖아. 고마워 그 말이야. 땡큐 그 말이야. 그래서 고마운 표현했다고. 맞아 안 맞아? 맞죠. 답 3번입니다. 7번. 전개 순서입니다. 자, 전개수 딱 보면 1, 2번은 가로 시작했지. 3, 4번은 나로 시작했거든. 가로 시작할래, 나로 시작할래인데 가 보세요. 가의 맨 마지막 소수로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와 편의주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야, 맨 처음에 시대를 열어나가는 이거 어떻게 돼? 이거 결론이죠, 결론. 앞으로 당부하는 말이죠. 주인님 알았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니까 이게 처음에 나올 수 있나? 결론이잖아. 1, 2번 아니지. 그 다음 힌트가 뭐냐면 라 봐봐. 라. 그 아픔은 그랬지. 그러면 라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아픔이 나와야 돼. 아픔이. 그러면 아픔이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 그렇죠. 나 뒤에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했으면 그랬잖아. 그 아픔은 그러니까 나하고 라가 묶어야지. 나 뒤에는 반드시 라가 와야 돼. 몇 번이야? 4번 한 방에 끝나버렸습니다. 나머지는 해석해 줄게요. 그러면 4번이 딱 끝났는데 라의 맨 마지막이 뭐야? 경제 3대 축으로 떨어졌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경제가 나오겠지. 다 봐봐 다. 지금은 무리가 아니라 경제력이 나왔지. 딱 이어주고 가가 결론입니다. 답 4번입니다. 8번이네요. 합법장문이죠. 다음 되어야 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 A라는 사람, 예은씨 오늘 회의 내용을 팀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B, 네 알겠습니다. 회의 내용을 팀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공유란 말이지. 공유해 주라고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랬지. 팀장님이 그랬지. A는 B한테 내용 요약 방식을 제안하고 있어. 공유하라고 했잖아. 요약 방식을 제안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메일로 공유하면 되겠죠? 그럼 요약 정리 방법을 하는 것은 B였네요. 그죠? B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응, 네 말 맞아. 그랬죠? 저 뒤에 B도 보세요. B도. 고개를 끄덕이면 그렇겠네요. 그랬지? A나 B나 둘 다 고개 끄덕이고 네 말 맞아요. 동의했지? 2번 A와 B는 대화지가 공감의 표지가 아니냐는 겁니다. 공감을 안 표시하고 드러내며 상대방을 듣고 있다. 맞아 안 맞아? 답 2번이죠. 공감했잖아. 네 말 맞다고. 답 2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왜 틀렸냐? 3번입니다. B는 맨 마지막에 밑에 두 번째. B는 예은 씨, 그런데 개조식으로 회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랬거든? 그죠? 그러니까 B는 고개 끄덕이면 그렇겠네요. 개조식으로 요약하는 경우 회의 내용이 과도하게 생각되어 있어 어렵겠네요. 자, B는 A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했어 안 했어? 동의했죠. 그렇지. 3번 B는 회의 내용 요약 방식에 대한 A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이 다른 입장이야? 동조해줬죠. 다른 입장에 동조했잖아. 3번도 아닙니다. 4번 A는 개조식 요약 방식이 회의 내용을 과도하게 생각하여 보세요. 마지막 봐봐. 맨 마지막. 그렇겠네요. 개조식으로 요약할 경우 회의 내용이 과도하게 생각되어 이해가 어렵다. 이거는 A가 한 말이야? B가 한 말이야? B가 있으니까 4번은 답이 될 수 없죠. 답은 2번입니다. 개조식이 뭔지 몰랐어도 풀 수 있었겠죠. 개조식이 뭐냐면 뭐뭐 하는 방법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개조식이에요. 알겠죠? 넘깁니다. 9번입니다. 다음 그리던 이해로 시작하는 것. 이것도 쉬웠는데 왜 찾으면 돼요. 찾으면. 어려웠던 것은 2번이 함정이었고요. 올해 A씨는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 의회 교실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 다음 보세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A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다 그랬습니다. 몇 번 이야기예요? 1번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문제는 보세요. 이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의장은 지금 2번 풀라거든. 시의회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 선정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겠지. 2번 보세요. 시의회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민주시민 소양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근데 뒤에 보세요. 운영 방안을 결정한다고 했잖아. 운영 방안에는 지방자치 및 의회의 기능과 역할 여기 있네. 민주시민 소양과 자질하는 교육 내용도 포함되겠지. 그러면 2번 맞아 안 맞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함정이었어요. 그거까지 포함됐죠. 그래서 2번은 함정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답이 보이는데 시험장에서는 긴장하니까. 알겠죠? 빨리 풀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또한 시의회의장은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장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몇 번이야? 3번. 그 다음에 이제 최근 A씨는 수업시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하는 주제로 본회의장에서 첫 번째 의회교실을 운영하였다. 참석 학생들은 이를 시행이 되어봐 의원 선서를 한 후 4번 보려고 그래. 4번 의원 선서 한 뒤에 주제가 자유발언이 있지. 이어서 조례한 상정이지. 자, 의원 선서 자유발언 조례한 상정이야. 근데 4번은 순서가 맞아 틀려? 뒤집어졌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왜? 저 뒤에 그런 순서로 진행됐다 했으니까 틀린 것이고 답이 4번이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2번을 못 찾았다 하더라도 4번은 완전히 틀렸잖아요. 순서가. 어차피 4번이지.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0번이 이제 제일 어려웠던 드디어. 근데 1번 가난은 한자 가난에서 니은 탈락. 이거는 심화 때 해줬던 탈락 현상일 때. 이거 외에도 바보, 우물, 기억나죠? 이런 것들 해줬거든. 여기 쪽에서 그런 단어가 나왔구나 이렇게. 1번은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2번과 3번은 어느 수험생인지 다 알아요. 이거는. 어리다는 어리석다 해서 나이가 적다. 수탁은 희우종성 지연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고. 2번, 3번 너무 잘 알아. 4번 보세요. 점잖다가 의젓함을 나타내는 점잖이에 하다가 없다. 점잖이가 하다가 없었다 라고 하다면
이게 맞았다면 점잖이하다라는 말을 쓰든지 아니면 뭐야? 점잖하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러지 않을까?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순서도 틀렸어요. 만약에 이런 단어가 있었으면 이런 단어에서 부사 점잖이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4번은 순서도 틀렸고 내용도 다 틀렸어요. 그러면 점잖다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 오온이 점, 잔, 치 이해돼? 그러면 점잔다니까 점지 않다 여기서 나왔겠지. 옛날에 점다를 이렇게 썼거든. 어원을 분석하면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귀찮다를 귀치 않다라고 쓰게 되면 어원에서 뭐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말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 다음 주제로 주제가 뭐냐고 주제가 뭐냐고 두 번째 문단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주의사항이 있다. 혐오나 증오라는 특정 감정에 집착해서는 안 돼. 감정에 집착하면 안 돼. 감정에 집착하면 안 돼. 4번 혐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사회 문제 잘 보여? 이거 틀렸죠? 감정에 집착하지 말아야겠어요. 4번은 틀린 말. 혐오가 주제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니 얼핏 이윤배와처럼 들리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왜 혐오가 나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한다. 나쁜 감정이니까 나쁘다. 약자와 소자를 차별하게 만드니까 나쁘다. 그 다음 보세요. 이 대답들은 분명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성격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선량한 마음에서 나왔지만 문제의 성격을 오인했어. 그러면 선량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런데 2번 혐오 현상은 선량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틀렸지? 내용이 틀려 내용이. 혐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잘못을 범하기 쉽다겠지. 이것처럼 감정에 집중하면 안 돼. 4번 또 나오네. 4번 또 틀렸죠. 그 다음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곤란해. 4번 혐오 현상이 인과관계 존재하잖아. 엉뚱한 말이죠. 이것도 안 맞죠. 그 다음 봐봐.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각종 혐오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거래. 혐오가 자연 발생이 아니래. 사회 문제의 기원이나 원인이 아니고 바로 이 결과래. 혐오는 결과래. 그러면 혐오가 왜 생긴지 뭐를 밝혀야 돼? 원인을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결과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이죠. 나머지는 틀린 내용이고요. 12번입니다. 기억부터 리에 대한 이해를 적절히 하는 것. 기억, 처음 본 거죠? 낯선 지문. 근데 문제는 엄청 쉬웠어요. 봐봐. 이 멋진 초가정자 있고, 자, 초가정자가 있는데 멋진 초가정자라고 있습니다. 1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정기인가? 말도 안 되죠. 뭔 이게 시간 흐름이요. 이해돼? 이게 시간 흐름이 억지로 되려면 10년 전에는 초가정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보니 초가정자가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하면 시간표가 될 수 있죠. 근데 멋진 초가정자가 있고 이건 어떻게 시상정기냐? 그냥 장소야 장소. 공간적 배경이죠. 그러면 뒤에 나올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 나올 것 같아? 부정적인 내용 나올 것 같아? 그렇죠. 긍정적이지. 기분 좋은 게 나올 것 같아. 멋진 초가정자 있으니까 숯불 사이로 오솔길 나 있어. 술 한잔하고 시럽 졸이면서 온갖 꽃 속에서 높다랗게 앉아있어. 누가 내가. 온갖 꽃 속에서 탁 높게 앉아있습니다. 비굴이 아니면 좀 잘 나갔어. 잘 나갔죠. 니은 시작하자 초인한테 듭니다. 맞아 안 맞아? 꽃보다 높게 있으니까 초인하죠. 산과 계곡은 언제 봐도 산과 계곡은 언제 봐도 그대로야. 누대는 하나같이 비어있구나. 그러면 산과 계곡은 자연이지. 자연은 언제 봐도 그대로야. 근데 누대는 텅 비어있어.
이거 자연에 대비되는 수락한 인간사. 맞아 안 맞아? 맞죠. 붉은 꽃잎 하나라도 흔들지 마라. 붉은 꽃 하나 흔들지 마라. 왜? 꽃잎 흔들지 말라고. 흔들면 어쩐다 꽃잎이? 떨어지니까. 왜 나왔지? 늙어갈수록 봄바람 안타깝대. 늙어갈수록 봄바람이 불어서 꽃 흔들면 꽃잎 떨어지는 거 안타까운 거야. 꽃잎이 떨어지면 안타깝다고. 꽃잎 뒤진 거지. 나도 늙어가면 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봄바람이 안타까운 거야. 그럼 봄바람 긍정, 부정? 부정. 4번 부정적인 이미지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학생 입장에서는 어렵네 하고 뜰린 거겠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13번은 슬아는 내가 해줬거든요. 심화 때 슬아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무릎 아래 무릎 보호대를 슬갑 그러거든요. 슬아의 자녀. 이거 여러 차례 했던 거죠. 그냥 1번을 고르면 안 되죠. 수업 시간에 했던 겁니다. 수완이 좋아서 수는 뭐야? 손. 완자는 뭐야? 팔뚝. 수완이 좋아서. 완력기 할 때 수완. 이 각축은요. 각축을 버린다 할 때 각축은 이 뿔각자거든요. 축자가 쪼출축, 다툴 축자야. 서로 동물이 뿔로 서로 다투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거야. 뿔은 사람이 아니죠. 발족은 뭐야? 출발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4번입니다. 기억, 니은. 문제풀이 들은 사람은 나 작품을 해줬어요. 장기 전에. 해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장기 전은 내용까지 주거리까지 다 이야기해줬거든. 끝부분까지. 그죠? 읽을 필요도 없죠. 이 작품 나오면 기뻤습니다. 왜냐면 나는 해줬기 때문에 얘들은 내용을 알아. 주거리까지 얘기해 줬으니까. 그러면 문제 푸는데 엄청 도움 돼요. 빨리 풀 수 있죠. 그럼 다른 가수 책에는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이게 없다고 해서 나쁜 강사 그런 건 아닙니다. 대신 다른 작품을 해줬겠죠. 그럼 이제 읽고 풀면 돼요. 시간 좀 걸리겠죠. 했던 것들이 다 나와서 다행이죠. 칼을 벗더니 가는 개오리가 여자 옷을 벗고 갑옷과 투구를 갖춘 후에 쭉 해가지고 그리고 군사를 시켜 보국에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 대사 보세요. 보국이 어찌도 이 자들 거만하냐 어서 예를 갖춰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자 축구는 상당히 멋있죠. 적극적이죠. 그러면 기억은 상대에서 우울한 지위죠. 왜 우울한지 알아? 그 앞에 봐봐. 겨울이 그 세 번째 줄. 보국이 저는 명령을 보고 화가 머리카락에 났어. 그러나 보국은 예전에 겨울의 위험을 보았으므로 명령을 거역하지 못했잖아.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 그럼 누가 더 싸움 잘해? 겨울이. 그러면 겨울은 상대방에서 우울한 주의지. 맞지? 근데 나에서 까투리는 장기의 고집 끝까지 굽히지 않았어. 까투리 봐봐 뒤에. 홀로 경험시 물러서니 마누라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울한 게 아니지. 1번 틀렸습니다. 2번 기억. 기억의 상대방도 비판을 하면 니은 옹호하고 있나? 니은 옹호한 게 아니죠. 아무 말도 못 물러났지. 그래 안 그래? 3번 기억이 갈등 상황을 타개하는데 적극적이야. 막 싸우고 혼내주고 있죠. 니은은 소극적이지. 아무 말도 답 몇 번이야? 3번. 4번은 아예 나온 게 아닙니다. 엉뚱한 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5번은 이거는 어느 강사가 다 하는 거야. 우리가 뭐 할 때 뭐 설레이다, 날이 개이다, 냄새가 배이다, 되뇌이다, 헤매이다, 목매이다 이런 건 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 안 된다 했거든. 답이 그래서 답이 4번이죠. 했던 단어입니다. 그냥 답 4번이죠. 이거는 나만 해준 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강사가 다 했을 겁니다. 그냥 거저먹기죠. 이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된 남들 다 맞추는 거죠. 16번입니다. 16번 변호사. 선비사자 쓴다는 거. 판사나 검사나 도지사는 일사자를 쓴다는 거. 일사자, 선비사자, 스승사자 직업에 대한 차이를 심화 때 해줬죠.
그거를. 아마 그거 해준 사람은 황사 중에 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궁금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거 알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때 말해줬던 거죠. 도지사 선거할 때 왜 이사자를 쓰는지 하면서 변호사는 이사자가 아니고 선비사자를 쓴다. 그 이유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를 도와주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은 전부 다 선비사자를 쓴다고 했거든. 이제 나와버렸어. 그러면 다시는 안 내요. 대신에 나는 수업하다 보면 그런 단어를 다시 막 해주거든. 다른 단어를 다른 단어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항상 변수를 다 듣고 결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7번입니다. 1번 적절 않는 거. 르네상스가 첫 번째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많은 것이 거론되어 왔지만 의학사 관점에서 볼 때 흥미롭고 논쟁적인 원인이 뭐다? 페스티다. 페스트가 전염병이 아니야. 전염병이죠. 1번 전염병 창궐은 르네상스 발생을 선물 다양한 요인 가운데 하나.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다음 문장 두 개 저 맨 마지막에 예컨대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질병을 예측하지 못한 기존의 의학적 중통을 불신하게 되었고 패스트로 인해서 사악한 자들만이 아니고 선량한 자까지 무차로 죽었어. 사악한 놈만 죽어야 돼. 원래는 종교를 믿으면. 선량한 사람 다 죽었어. 이전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신과 교회의 막강한 권위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었어. 몇 번이야? 2번. 그 다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에 대한 경험은 사람들을 여러 방향으로 변화시켰거든. 사람들은 거리에 시체가 널려있는 관계에 익숙해졌고 인간의 위에 대한 두려움 또한 점차 옅어졌어. 교회에서 제시한 세계관 및 사고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삶과 죽음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새롭게 살기 시작했다. 그 다음 보세요. 중세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은 고대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라고 했거든. 그러면 3번 보세요. 고대 언어의 재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했지. 뭐함으로써 그랬지? 예술가들의 인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그게 아니고 중세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이 재평가로 이루어졌다고 했지. 맞아 안 맞아? 틀렸죠. 그러면 예술가들이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면 생긴 것은 뭐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문단. 이러한 움직임은 미술 사이에 두드러지게 뻗쳤다. 그거 봐봐. 인간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인체의 아름다움이 재발견하게 되었고 요거죠 요거. 그럼으로써 인체를 묘사하는 다양한 화법이 등장한 거지. 다양한 화법이 등장한 것이 그 3번하고 아니죠. 이해돼? 그 맨 마지막이 4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18번 한자성 언어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되죠. 1번 교훈용석은 뭐야? 아첨하는 말이죠. 알랑거린 태도. 촌철살이 뭐야? 작은 세비치로 사람을 죽여. 그럼 뭔 말이야? 작은 세비치 간단한 말로 남을 감동시키거나 남의 약점을 찌른다 이 말이죠. 답 몇 번이요? 2번. 언행일치는 뭐야?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 4번 가다망스는 뭐야? 거리에 떠도는 말. 답은 몇 번? 2번. 요건 꼭 알아야 되고 쉬웠던 문구입니다. 자, 드디어 19번, 20번입니다. 다음으로 추론 동그라미. 추론은 본문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당연히 해야 되죠. 본문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쉬워. 봐봐. 논리 실증주의에 따르면 그게 1번, 2번 이야기지. 따르면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그것에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다 없다? 과학이면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문장은 의미가 있는 거야. 과학이면. 그러면 2번 보세요. 과학의 문장들만 유의하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죠. 봐봐. A면 B다야. A면 B다. 그러면 과학이면 거기에 사용된 문장은 의미가 있다야. 근데 과학 문장만이 의미가 있다고 한 거는 아니지. 지나치게 확대죠. 다른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언급을 안 했잖아. 그럴 수 있는 거지.
이해된가? 2번 틀렸습니다. 그들은 유의미한 문장의 기준으로 소위 검증원리라고 부르는 걸 제안했어요. 검증원리란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을 자, 경험을 통해서 참, 거짓 검증할 수 있으면 유의미야. 의미가 있어. 그러면 거짓도 의미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4번 보세요.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아니지, 의미 있다겠죠. 4번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문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 그 말은 거짓이나 경험을 통해서 참 거짓을 검증할 수 없으면 유의미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잖아. 그러면 3번 보세요. 검증 원리에 따르면 봐봐. 아직 경험되지 않은 것. 아직 경험되지 않았어. 그럼 앞으로 경험돼 안 돼? 될 수 있지. 그러면 참인지 거짓이 나중에 경험하면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무의미한 거야? 유의미한 거야? 유의미하지. 3번 틀렸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무의미하지. 아직 경험되지 않은 거라고 했잖아. 이때? 그러면 이제 1번밖에 안 남았죠. 1번 보세요. 논리 실증에서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해서 과학이 아니다. 맞잖아. 과학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뭐라 했으니까? 유의미하니까.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면 과학이 아니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검증할 수 없으니까 답이 1번이죠. 당연히 만든 거야. 그죠? 긴장해서 틀렸겠죠. 마지막 20분입니다. 참 재밌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추론입니다. 컴퓨터에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자, 컴퓨터에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답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돌려서 말했거든. 답은 자유의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그렇죠. 없다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보세요. 나가 컴퓨터에 도덕적 의미가 있을까? 없다고 결론이 끝납니다. 아직은 모르겠죠. 컴퓨터는 다양한 전기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무슨 법칙, 무슨 방식, 무슨 속성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특정한 초기 상태로 필연적으로 이렇게 넘어가. 선택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2단계는 이렇게 2단계 선택 여지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상태에서 세 번째 상태로 이동하고 이런 가지 계속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태로 넘어갈 때 반드시 그렇게 넘어가.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즉 컴퓨터는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 시스템. 가만히 쭉 보세요.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야. 결정적 지배를 받는다는 건 뭐야?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갈 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 또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 다른 거로 가는가? 선택 여지가 없지. 그게 결정적 지배를 받는다는 거야, 동그라미. 그럼 이런 시스템은 자유의지가 있을까? 그랬습니다.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결과가 하나로 고정이지. 결과 하나 고정이야. 다시 말해 이러한 시스템에는 하나의 선택지만 있죠. 하나의 선택지만 있어. 그런 뜻에서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다 것과 양립할 수 없어.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그렇죠. 계속 보세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자유의지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 다음 또 나와서 보세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의지 가져 안 가져? 안 가진다 그 말이에요.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은 뭐가 없어? 도덕적 의미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끝났네요. 이해돼? 아, 결정론적 지배를 따르면 자유의지 없고 도덕적 의무도 없어. 자, 1번 기억. 컴퓨터는 자유의지 가지지 않지. 자유의지 가지지 않아. 이게 도덕적 의미 있어 없어? 없어. 기억 맞아 안 맞아? 맞아. 니은 도덕적 의무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야. 만약에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
있다면 자유의지 있어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을 것이고 자유의지가 있으면 결정론적 지배를 당해 안 당해? 안 당하겠지. 그러면 도덕적 의의 교수의 시스템은 결정론 법칙 지배를 받아 안 받아? 니은 맞아 안 맞아? 맞네요. 디귿 어떤 선택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은 자유주의를 갖지 않는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답이 4번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수능 문제를 푸는데 20분에 풀어야 되는데 못 풀었다. 그 말은 아까 장기전도 일일이 읽어봤었고 선포하는 길도 일일이 읽어봤었고 배웠던 거 다 이거 문법을 계속 생각했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배웠던 작품들은 내용을 완전 빡빡 풀어야지. 특히 내가 글자를 좀 천천히 읽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많은 문학작품 이렇게 해가지고 배운 거 나왔네 그럼 빡빡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문법에서는 시간을 절약해야 되고 문법은 한 3문제 푸는데 1분이면 끝나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20분 안에 풀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 기본기에 충실하고 심화 수업까지 다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 나와도 잘 풀 수 있었겠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설명은 끝났고요. 시험이 안 좋은 사람은 또 다시 재도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에 고득 좀 나온 사람은 이제 면접 준비 잘해서 공직자 길로 잘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해석하기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